원룸안은 숨이 턱턱 막히는 찜통이었다. 에어컨도 없는 방 안의 공기는 습기로 가득 차 끈적거렸다. 내 등 뒤에서 쏟아지는 여자의 거친 숨소리가 젖은 목덜미를 뜨겁게 적셨다. 땀에 젖은 살과 살이 맞닿을 때마다 쩍쩍 달라붙는 소리가 났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그 질척이는 불쾌함이 기폭제가 되어 본능을 깨웠다. 여자의 날카로운 손톱이 내 어깨를 깊숙이 파고들었다.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머릿속을 때리는 각성제처럼 강렬한 자극만 감돌 뿐이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여자의 눈동자. 그것은 갈증에 허덕이는 짐승의 그것과 닮아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집어삼킬 듯이 입술을 맞물리고 뒤엉켰다. 중요한 건 이 여자가 내 아내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복도에서 고개만 까딱하며 지나치던 옆집 여자 수진 씨였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아니, 이건 잘못된 게 아니라 내 안에 무언가가 비로소 터져나온 것일지도 모른다. 제 이름은 김진우, 올해 34입니다. 직업은 프리랜서 디자이너지만 사실상 집구석에 박혀종일 모니터와 씨름하는 게 일상인 방구석 페인에 가깝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낡은 복도식 아파트입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누군가의 집에서 끓이는 된장찌개, 냄새와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찌르는 그런 곳이죠. 벽 하나를 사이에 둔 402호에는 젊은 부부가 삽니다. 남편이라는 작자는 대기업에 다닌다며 늘 번듯한 정장 차림으로 집을 나섰지만 일주일의 절반 이상은 출장이라며 집을 비웠습니다. 덕분에 그 집은 늘 고요했습니다. 가끔 밤늦게 벽 너머로 들려오는 낮은 TV 소리만이 그곳에 사람이 살고 있음을 짐작게 할 뿐이었죠. 복도에서 가끔 마주치는 옆집 여자, 수진 씨는 늘 결벽에 가까울 정도로 정갈했습니다. 단정하게 묶어 올린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이 없었고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긴 치마는 그녀의 성격을 대변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마주칠 때마다 건네는 무미건조한 목소리와 초점 없는 눈동자는 기이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언제나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들이부어 주길 기다리는 빈 컵처럼, 혹은 속이 텅 빈 인형처럼 말이죠. 그날은 유독 지독했습니다. 마른 장마라 비는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데 하늘엔 회색 구름만 잔뜩 끼어 습기가 온몸을 짓누르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겨드랑이와 등줄기에 땀이 차올라 불쾌지수가 극에 달했죠. 작업을 하다 목이 타들어가는 갈증에 생수병을 들고 복도 끝 공용 정수기로 향했습니다. 슬리퍼를 질질 끌며 402호 앞을 지나던 그때였습니다. 평소라면 굳게 닫혀 있어야 할 그녀의 집 문이 손가락 한마디 정도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도어락 틈새로 새어나오는 서늘한 에어컨 바람이 내 발목에 닿았습니다. 그 찬 기운이 묘하게 이질적이었습니다. 정수기에서 물을 받는 내내 신경은 온통 그 틈새로 쏠려 있었습니다. 실수로 안 닫은 건가? 아니면 무슨 일이 있나? 하는 시답지 않은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물병을 꽉 쥐고 다시 그 집 앞을 지날 때 나는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열린 문틈 사이로 희미한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아파트 복도의 퀴퀴한 냄새가 아닌 진한 장미 향수와 땀 냄새가 섞인 비릿하고도 달큰한 향. 그리고 그 정적을 깨고 들려온 것은 아주 낮은, 하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여자의 거친 호흡 소리였습니다.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고통의 찬 신음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갈구하며 스스로를 몰아세우는 억눌린 욕망의 소리였습니다. 나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생수병이 미끄러질 것 같았습니다. 이 문을 밀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이성과 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는 비릿한 호기심이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을 뻗어 열린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낡은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문이 열렸고 그곳엔 제가 알던 정갈한 수진 씨는 없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에어컨 바람은 서늘했지만 집 안의 공기는 기묘하게 농밀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숨을 죽인 채 그 틈 사이로 시선을 밀어 넣었습니다. 정수기에서 받아온 물병이 차갑게 손바닥을 적셨지만 심장은 반대로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수진 씨? 안에 계세요?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들려온 것은 비릿한 물향기와 섞인 낮게 깔리는 신음이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라기보다 스스로의 내면에서 터져나오는 갈증을 주체하지 못해 뱉어내는 짐승의 앓는 소리에 가까웠습니다. 나는 홀린 듯 문고리를 밀었습니다. 낡은 경첩이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열렸고 나는 금기된 공간 속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거실 한복판, 수평선처럼 펼쳐진 마루 위에 그녀가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곳에 쓰러져 몸을 비틀고 있었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평소 복도에서 보던 그 정갈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땀에 젖어 얼굴과 목덜미에 엉망으로 달라붙어 있었고 단정하게 잠겨 있어야 할 원피스의 윗단추는 몇 개가 풀려 비스듬히 젖혀져 있었습니다. 진우 씨? 그녀가 나를 보았습니다. 초점이 풀린 눈동자는 나를 보는 것인지 아니면 내 뒤에 허공을 보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하얀 원피스는 이미 땀에 절어 몸의 굴곡을 따라 투명하게 밀착되어 있었습니다. 얇은 천 너머로 비치는 속옷에 짙은 라인과 그 아래로 꿈틀거리는 허벅지의 떨림을 본 순간 제 머릿속의 이성은 거칠게 타버린 퓨즈처럼 끊어져 나갔습니다. 살려주세요. 너무너무 더워요. 분명 에어컨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치 사막 한가운데 던져진 사람처럼 허덕였습니다. 그 더위가 기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방치된 외로움이 골마 터져 만들어낸 육체적인 열병이었습니다. 일주일째 비어있는 남편의 자리, 벽 하나를 두고 들려오던 정막이 그녀를 이렇게 몰아넣은 것이겠지요. 나는 물병을 바닥에 떨어뜨린 채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부축해야 한다는 핑계로 그녀의 어깨에 손바닥을 가져다 댔습니다. 닿은 살결은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무색할 만큼 불덩이 같았습니다. 땀방울이 맺힌 그녀의 팔뚝은 매끄러웠고 손끝에 닿는 촉감은 마치 눅눅한 실크처럼 내 손을 감아쥐었습니다. 수진 씨, 정신 차려보세요. 수진 씨. 내 외침에도 그녀는 내 셔츠 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돋을 정도로 강한 힘이었습니다. 그녀의 거친 숨결이 내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땀과 향수가 뒤섞인 지독하게 관능적인 냄새가 코끝을 마비시켰습니다. 진우 씨, 나 좀 어떻게 좀 해줘요. 제발. 그녀의 입술이 내 귓가를 스쳤습니다. 축축하고 뜨거운 감촉이 닿는 순간 등줄기를 타고 전율이 일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일으키려 했지만 오히려 그녀의 힘에 이끌려 거실 바닥으로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차가운 마루의 감촉과 그녀의 뜨거운 체온이 뒤섞이며 묘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곳엔 도덕이나 상식 같은 건 이미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당장이라도 서로를 집어삼키지 않으면 타 죽어버릴 것 같은 갈증만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의 젖은 앞머리를 쓸어 넘기자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 제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녀의 얇은 옷감 너머로 전해지는 심장 박동이 제 손바닥을 때렸습니다. 쿵, 쿵, 쿵. 그것은 위험한 경고음이었지만 동시에 제가 평생토록 기다려온 생동감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문을 닫고 나가는 대신 나는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그 깊은 늪 속으로 함께 가라앉는 쪽을 택했습니다.
날 것의 욕망이 거실의 정적을 깨고 터져 나왔습니다. 창밖의 매미 소리는 더욱 악을 쓰며 울어댔고 우리는 그 소음을 배경 삼아 서로의 살결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를 부축해 일으키려던 내 손목을 수진 씨가 강하게 낚아챘습니다. 가녀린 팔목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모를 정도로 단단한 결박이었습니다. 내 손바닥에 닿은 그녀의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맥박은 미친 듯이 날뛰고 있었습니다. 마치 당장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은 시한폭탄의 초침처럼 말이죠. 나가지 마세요. 제발 그냥 여기 같이 있어줘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애원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명령에 가까운 절박함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나를 올려다보는 그녀의 눈가에는 맺혀있던 눈물이 굵게 흘러내려 뺨을 타고 목덜미로 번졌습니다. 일주일. 남편이 연락도 없이 집을 비운 시간입니다. 누구에게는 짧은 휴가 같은 시간일지 모르지만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정막과 싸워야 했던 그녀에게 그 시간은 아마 서서히 목을 조여오는 올감이었을 겁니다. 외로움은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그건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저 역시 2년 전 도망치듯 이혼 도장을 찍고 이 낡은 아파트의 좁은 방으로 숨어들었으니까요. 빛도 잘 들지 않는 방구석에서 모니터, 불빛에 의지해 하루하루를 연명하던 제 처지도 그녀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방에서 서서히 썩어가던 중이었고 오늘 그 부패한 악취가 서로를 알아본 것뿐입니다. 진우 씨도 혼자잖아요. 알아요. 새벽마다 복도에서 담배 피우는 소리, 옆방에서 들리는 그 지독한 고요함. 그녀의 고백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밑바닥을 이미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각자의 외로움을 자위하던 두 짐승이 드디어 대면한 셈이었죠. 나는 더 이상 그녀를 부축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아니, 찾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를 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성은 이미 거실 구석에 처박힌 물병처럼 나동그라졌습니다. 거실 바닥에 차가운 마루 감촉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지만 그 냉기는 오히려 우리 피부 사이의 뜨거운 마찰을 더 선명하게 도드라지게 했습니다. 그녀의 얇은 원피스가 바닥에 스치는 소리, 그리고 억눌렸던 내 거친 호흡이 뒤섞여 방안을 메웠습니다. 그녀의 입술에 내 입술이 닿았을 때 뇌가 마비되는 듯한 환각이 밀려왔습니다. 달콤한 장미 향수 냄새 뒤로 숨겨진 오랫동안 굶주린 사람에게서 나는 비릿하고도 씁쓸한 채취. 그날 것의 향기가 내 이성의 마지막 끈을 끊어버렸습니다. 나는 그녀의 목덜미를 파고들며 그 살결의 온도를 전부 들이켰습니다. 땀방울이 맺힌 피부는 매끄러웠고 내 손길이 닿는 곳마다 그녀는 자지러지듯 몸을 뒤틀었습니다. 아, 작은 신음이 그녀의 입술 사이로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내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나를 자신에게 더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마치 내 몸속으로 숨어버리고 싶다는 듯이, 혹은 자신의 공허를 내 육체로 남김없이 채우고 싶다는 듯이 말이죠. 쩍쩍 달라붙는 땀의 감촉조차 더는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서로가 서로를 갈구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으니까요. 우리는 거실의 정적을 깨부수며 서로의 영역을 침범했습니다. 옷감 너머로 전해지던 심장 박동은 이제 살과 살이 맞닿아 하나로 합쳐진 듯 진동했습니다. 에어컨 바람은 여전히 방안을 떠돌았지만 우리의 주변만큼은 용암이 끓어오르는 분화구처럼 뜨거웠습니다. 도덕, 윤리, 옆집 이웃이라는 사회적 가면은 허물처럼 벗겨져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 순간 나는 보았습니다. 수진 씨의 눈에 서려있던 그 깊은 허무가 찰나의 쾌락으로 채워지며 번뜩이는 것을요. 그것은 파멸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멈출 수 없는 중독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첫 번째 선을 아주 가볍게, 그리고
아주 처절하게 짓밟고 넘어섰습니다. 이성은 이미 거실 문턱 너머로 던져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검열이라는 잣대 때문에 그 모든 순간을 활자로 옮길 순 없지만 단언컨대 그날 밤 우리는 인간이야기보다 굶주린 짐승에 가까웠습니다. 30여 년을 살아오며 지켜온 도덕적 울타리가 이토록 쉽게 그리고 이토록 허무하게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무너진 잔해 위에서 솟구치는 쾌감은 그 어떤 성취감보다 달콤하고 치명적이었습니다. 수진 씨의 몸은 평소의 정갈한 차림새 아래 감춰져 있던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탄력적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활시 같았죠. 제 손끝이 그녀의 어깨를 지나 등줄기를 타고 내려갈 때마다 그녀는 전기가 닿은 듯 미세하게 경련했습니다. 그 반응은 가식이 없었습니다. 10년 넘게 알고 지내며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졌던 예전 연인들의 무덤덤한 반응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방금 선을 넘은 이 여자가 내뿜는 날것의 반응은 제 뇌의 가장 깊은 곳을 직격했습니다. 특히 제 손길이 그녀의 허벅지 안쪽, 그 가장 부드럽고 은밀한 살결을 타고 천천히 올라갈 때였습니다. 수진 씨는 자지러지듯 몸을 비틀며 제 어깨를 강하게 깨물었습니다. 억눌린 비명이 그녀의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고 제 등 위로 떨구어지는 그녀의 눈물은 뜨겁다 못해 데일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쾌락의 표현이 아니라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채워지지 못했던 갈증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비명이었습니다. 더 세게 해줘요. 내가 살아있다는 걸 잊지 않게. 그녀의 속삭임은 끈적한 공기를 뚫고 제 귓가에 박혔습니다. 에어컨조차 닿지 않는 거실 바닥에서 우리는 서로의 땀을 핥고 서로의 숨결을 집어삼키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매미들이 광기 어린 울음소리를 내뱉고 있었지만 적어도 이 공간 안에서만큼은 우리가 내뱉는 거친 숨소리가 세상의 유일한 질서였습니다. 땀에 젖은 살결이 맞닿을 때마다 쩍쩍 소리를 내며 달라붙었다 떨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불쾌할 법한 촉각조차 우리에겐 서로를 더 깊이 탐닉하게 만드는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몸 구석구석을 제 지문으로 각인하듯 훑어내렸고 그녀는 마치 제 육체 안으로 파고들어 오려는 듯 필사적으로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름조차 제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살과 살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와 이빨이 맞닿는 금속성 소리, 그리고 인간의 언어라고는 볼 수 없는 원초적인 신음만이 가득했습니다. 수진 씨의 하얀 목덜미에 제 입술이 닿을 때마다 그녀의 맥박이 요동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박동은 제 심장과 공명하며 이 미친 짓이 영원히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금기된 기도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새벽녘 희미한 푸른빛이 거실로 스며들 때까지 우리의 탐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온몸에 진이 빠져나가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남지 않았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땀범벅이 된 채 서로를 껴안고 쓰러졌습니다. 눅눅한 공기 속에서 느껴지는 그녀의 뜨거운 체온. 그것은 제가 34년 인생을 통틀어 느껴본 가장 생생한 살아있음의 증거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여름밤의 한복판에서 서로의 밑바닥을 전부 드러낸 채 짐승처럼 엉겨 붙어 있었습니다. 내일이 오면 다시 벽 하나를 사이에 둔 이웃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그 벽이 무너져 내린 폐허 속에서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였습니다. 창틈을 뚫고 들어온 아침 햇살은 잔인할 정도로 따가웠습니다. 어둠이 걷힌 거실은 어젯밤엔 안 잡혔던 흔적들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죠. 바닥에 나동그라진 빈 물병, 갈기갈기 찢기듯 벗겨진 옷가지들, 그리고 눅눅하게 젖은 채 널브러진 시트. 그 난장판 한복판에 수진 씨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불 하나 걸치지 않은 채 나체로 모로 누운 그녀의 하얀 등줄기 위에는 어젯밤 제가 남긴 붉은 손자국들이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그 자국들을 가만히 내려다보는데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것은 미안함이나 수치심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느껴본 적 없는 기괴하고도 강렬한 정복감이었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결벽에 가까울 정도로 완벽해 보였던 그 정갈한 여자를 내가 이토록 엉망으로 흐트러뜨렸다는 사실이 묘한 쾌감을 자극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양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정적이 흐르는 집안에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자 비로소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벽 너머 제 방인 401호에는 오늘까지 마감해야 할 디자인 시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무엇보다 이 집의 진짜 주인인 그녀의 남편이 언제 도어락 번호를 누르고 들어올지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나는 황급히 바닥에 흩어진 속옷을 주워 입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광기가 썰물처럼 빠져나간 자리에 들어앉은 건 지독한 불안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옆집 여자와, 그것도 이 집 거실에서. 가야 하나요?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수진 씨가 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몸을 가릴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부스스한 머리를 쓸어 넘기며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잠이 덜 깬 그녀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더 낮게 가라앉아 있었고 그 안에는 묘하게 끈적거리는 관능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햇살을 받은 그녀의 살결은 비현실적으로 하얗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주춤거리는 제 목을 두 팔로 감싸 안았습니다. 닿은 가슴의 온기가 얇은 셔츠를 뚫고 전해졌습니다. 벌써 가버리면 나는 어떡하라고요. 그녀의 눈동자에는 어제 보았던 그 갈증이 여전히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한번 터진 욕망은 어제보다 더 거대해져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당장 이 집을 나가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제 몸은 그녀의 허리를 더 꽉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도덕적으로는 죽을 죄를 짓고 있다는 자각 들키면 모든 것이 끝장날 것이라는 공포. 그런데 기이하게도 그 감정들이 욕망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효모처럼 부풀려 놓았습니다. 깨끗한 종이보다 얼룩진 종이에 더 강하게 낙서를 하고 싶은 충동처럼. 이 위험한 상황 자체가 제 신경계를 미친 듯이 자극했습니다. 죄책감은 이제 불쾌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행위를 더 짜릿하게 만들어주는 치명적인 조미료였습니다. 우리는 현관문 밖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릴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공유하며 다시 서로의 살결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녀의 어깨 너머로 보이는 거실 벽에는 행복하게 웃고 있는 부부의 웨딩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의 무표정한 얼굴과 대조되는 수진 씨의 거친 숨소리. 나는 그 사진을 비웃듯 그녀의 목덜미를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죄책감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나누는 열기는 더 지독하게 타올랐습니다.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 서로를 파멸로 이끄는 가장 화려한 불꽃놀이였습니다. 거실 바닥에서의 탐닉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열린 방문 너머로 보이는 안방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곳은 이 집에서 가장 은밀하고 신성해야 할 공간이자 그녀의 남편이라는 존재가 가장 짙게 배어있는 성역이었습니다. 안방문을 열자마자 느껴지는 공기는 거실과는 달랐습니다. 서늘한 에어컨 기운 속에 섞인 미세한 남자 스킨 향과 빳빳하게 달여진 침구의 냄새. 그것은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경고하는 영토의 취기 같았습니다. 나는 주춤거렸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는 망설임 없이 나를 이끌어 거대한 킹사이즈 침대 위로 밀어뜨렸습니다. 남편의 채취가 남아있을 법한 짙은 회색 베개 위에 수진 씨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펼쳐졌습니다. 그 이질적인 광경을 보니 기묘한 질문이 입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수진 씨 여기서 하면 그 사람이 생각나지 않아요? 죄책감 안 들어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나 스스로를 다잡기 위한 마지막 저항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수진 씨는 내 목을 더 세게 끌어당기며 차갑게 아주 메마른 웃음을 지었습니다. 죄책감? 아니요. 그 사람은 이 침대에서 저를 한 번도 안아준 적 없어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늘 등을 돌리고 자거나 피곤하다는 핑계로 나를 방치했죠. 진우 씨, 이 침대에서 누군가와 온기를 나누는 건 오늘 당신이 처음이에요. 그 고백은 제 이성의 마지막 가닥을 완전히 불태워버렸습니다. 정갈하고 고상해 보이던 옆집 여자가 겪어온 지독한 방치와 갈증. 그리고 그 빈자리를 내가 채우고 있다는 사실이 제 안의 파괴적인 본능을 깨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조심스럽게 그녀를 대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냄새가 밴 베개와 이불 위에서 나는 그녀의 몸을 지시기듯 거칠게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라기보다 정복에 가까웠고 치유라기보다 낙인에 가까운 행위였습니다. 수진 씨는 제 거친 손길에 맞춰 비명 같은 신음을 내뱉으며 제 등줄기를 손톱으로 긁어내렸습니다. 아으카 하. 방 안은 순식간에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의 가파른 호흡 소리가 좁은 안방의 벽면을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침대 헤드가 벽에 부딪히며 쿵, 쿵 하는 둔탁한 소음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그 벽 너머가 제가 사는 401호였습니다. 평소 제가 고독하게 밤을 지새우며 들었던 그 벽에서 이제는 제가 배신의 소리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복도를 지나는 이웃이 들을까, 혹은 예고 없이 남편이 들이닥칠까 하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그 공포는 오히려 아드레날린이 되어 전신을 휘저었습니다. 들킬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나누는 육체적 교감은 평범한 침실에서는 결코 맛볼 수 없는 금기된 단맛을 내뿜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입술을 거칠게 집어삼키며 이 침대의 주인인 남편의 흔적을 지워내듯 구석구석을 탐했습니다. 수진 씨는 마치 이 순간만을 위해 살아온 사람처럼 제 모든 공격적인 몸짓을 받아냈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져 시트가 눅눅하게 젖어갔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침대 헤드가 벽을 때리는 소리는 점점 더 빨라졌고 우리의 호흡은 한계까지 치달았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배신이었고 돌이킬 수 없는 타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타락의 끝에서 느끼는 쾌감은 그 어떤 도덕적 가치보다 우위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남편의 성욕을 철저히 유린하며 그 폐허 위에서 오직 서로의 날 것인 육체만을 확인했습니다. 그날 그 침대 위에서 우리는 인간이 쌓아온 모든 규범을 비웃었습니다. 세상이 그대로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짐승처럼 엉켜 뜨거운 숨을 토해내던 우리 위로 현실이라는 차가운 칼날이 날아들었습니다. 아드레날린으로 끓어오르던 피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현관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렸고 이 집의 진짜 주인의 구두 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수진아, 나왔어. 생각보다 일이 일찍 끝났네. 남편이었습니다. 일주일간 비어있던 성역에 주인이 나타난 겁니다. 나는 옷을 주워 입을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수진 씨는 귀신 같은 순발력으로 나를 침대 밑 좁은 틈새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널브러진 샤워 가운을 대충 걸치며 흐트러진 머리를 거칠게 쓸어 넘겼습니다. 좁고 어두운 침대 밑, 먼지 냄새와 방금 전까지 우리가 쏟아냈던 비릿한 땀 냄새가 뒤섞인 그곳에서 나는 태아처럼 몸을 웅크렸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바닥을 타고 남편에게 들릴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벅저벅. 치아 끝에 광이 번쩍이는 남편의 구두가 보였습니다. 침대 바로 옆에 그가 섰습니다. 내 코앞에 타인의 일상이, 아니 내가 방금까지 유린했던 남자의 실체가 있었습니다. 어디 아파? 불도 안 켜고 왜 이러고 있어? 몸이 뜨겁네. 아니요. 갑자기 비가 오려는지 날이 너무 후덥지근해서 잠시 누워 있었어요.
샤워하고 나올래요? 당신 좋아하는 물 받아줄게요. 바로 내 머리 위, 매트리스 위에서 들려오는 수진 씨의 목소리는 소름 돋을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내 품에서 짐승처럼 자지러지던 그 여자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는 단 한 줌의 떨림도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아내의 가면이었습니다. 남편이 침대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끼익하고 매트리스가 눌리는 소리가 내 귓가를 때렸습니다. 그의 무게감이 나를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침대 밑바닥의 차가운 감촉과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 나는 발가벗겨진 채로 타인의 신성한 일상 밑에 비참하게 처박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어깨를 주무르며 그를 이끌고 안방을 나갔습니다. 거실로 멀어지는 두 사람의 발소리를 들으며 나는 비로소 멈췄던 숨을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공포보다 더 깊이 파고든 건 기묘한 흥분이었습니다. 주인이 돌아온 집, 그 주인의 침대 밑에 숨어 아내의 완벽한 거짓말을 듣고 있는 이 비현실적인 상황. 나는 이미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피곤이 극에 달했는지 거실 소파에 쓰러지듯 누워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그 규칙적인 코골이 소리가 안방 문틈을 넘어 침대 밑에 처박힌 내 귀청을 때릴 때마다 나는 죽음의 그림자를 넘나드는 기분이었습니다. 소리가 잦아든 틈을 타 나는 바닥에 흩어진 옷가지를 뭉쳐쥐고 쥐새끼처럼 거실을 가로질렀습니다. 현관 도어락이 띠리릭 소리를 내며 열리는 그 짧은 찰나 소파에서 남편이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죠. 문을 닫고 복도로 나서자마자 나는 맨발로 내 집 401호를 향해 질주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미친 듯이 떨려 3번이나 번호를 틀렸습니다. 겨우 문을 열고 들어와 쇠잠금 장치까지 걸어 잠그고 나서야 나는 차가운 현관,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온몸은 땀과 수진 씨의 향수, 그리고 남편의 집에서 묻어온 알 수 없는 냄새로 비범벅되어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내가 있던 곳은 지옥이었을까요? 아니면 천국이었을까요? 죽을 뻔했다는 공포가 서서히 가라앉자 기묘한 감각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그것은 안도감이 아니라 지독한 결핍이었습니다. 어둡고 썰렁한 내 방, 모니터의 대기 모두 불빛만이 깜빡이는 이 공간은 갑자기 시체 안치소처럼 고요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내 손바닥을 가득 채웠던 수진 씨의 뜨거운 살결, 남편의 구두발을 코앞에 두고 나눴던 그 아슬아슬한 호흡, 그리고 침대 헤드가 벽을 때리던 그 둔탁한 소음들, 그 모든 것들이 독극물처럼 내 혈관을 타고 흐르며 나를 중독시키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 제정신이라면 다시는 그 집에 발을 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다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내 머릿속을 지배한 건 전혀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남편이 뻔히 거실에 누워있는 그 상황, 그가 언제 잠에서 깨어 안방문을 열지 모르는 그 극한의 공포 속에서 그녀를 다시 안고 싶다는 미친 열망이었습니다. 남편이라는 장애물이 존재함으로써 그녀는 단순한 옆집 여자가 아니라 내가 정복해야 할 금단진도안의 열매가 된 것입니다. 벽에 귀를 갖다 댔습니다. 낡은 아파트는 방음이 형편없었습니다. 희미하게 옆집 물 끓는 소리, 그리고 남편을 깨워 씻기는 수진 씨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내 품에서 짐승처럼 울부짖던 여자가 이제는 조신한 아내의 얼굴을 하고 그 남자의 몸을 닦아주고 있겠지. 그 상상을 하자니 아랫배가 뒤틀리는 것 같은 묘한 질투와 흥분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우리는 이제 평범한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남편이라는 거대한 실체 앞에서 우리는 공범이 되었고, 그 공범 의식은 그 어떤 사랑보다 더 끈적하게 우리를 묶어버렸습니다. 나는 젖은 옷을 벗어 던지고 침대에 누웠지만
내 감각은 여전히 벽 너머 402호 안방 침대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머리맡에 둔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나는 직감했습니다. 지금 씻고 나왔어요. 온몸에 당신 냄새가 나서 씻어도 지워지질 않네요. 그 사람 옆에 누워 있는데 당신 생각만 나요. 그 짧은 문장이 내 이성의 마지막 가닥을 끊어버렸습니다. 남편의 옆에 누워 나에게 문자를 보내는 여자. 나는 이제 압니다. 내일이 오면, 혹은 남편이 다시 집을 비우면, 아니 남편이 집에 있더라도 나는 어떤 핑계를 대서든 다시 그 문을 열게 될 것이라는 걸. 이 아슬아슬하고 비릿한 공생은 이제 멈출 수 없는 폭주 열차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더 이상 단순한 불륜이라 부를 수 없는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공포는 마약이었고 위험은 가장 강력한 최음제였습니다. 우리는 남편이라는 거대한 실체를 일상의 배경음악처럼 깔아둔 채 그가 지배하는 공간 속에서 더 대담하고 엽기적인 방식으로 서로를 탐닉했습니다.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 야구 중계를 보며 맥주캔을 따는 소리가 들릴 때 우리는 불 꺼진 주방 구석 식탁 뒤에 숨어 서로의 몸을 더듬었습니다. TV 속 해설자의 고함과 관중들의 함성 소리가 우리에게는 완벽한 가림막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불과 몇 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거리, 벽 하나조차 없는 그 아슬아슬한 사각지대에서 우리는 소리 죽여 서로의 살결을 만졌습니다. 수진 씨는 남편의 뒷모습을 응시하며 제 입술을 받아냈고 저는 혹시라도 제 숨소리가 거실까지 새어나갈까 봐 그녀의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들킬지 모른다는 극도의 긴장감에 온몸의 세포가 곤두섰고 그 전율은 뇌를 마비시킬 만큼 강렬했습니다. 가장 짜릿한 시간은 남편이 샤워를 하러 들어가는 약 15분의 시간이었습니다. 욕실에서 물 쏟아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짧고도 강렬한 성찬의 신호였습니다. 우리는 안방 침대 위에서 혹은 화장대 거울 앞에서 남편이 나오기 전까지의 그 짧은 시간을 유린했습니다. 쏟아지는 물소리는 우리의 거친 호흡을 덮어주었고 언제 욕실 문이 열릴지 모른다는 긴박함은 우리의 행위를 평소보다 몇 배는 더 격렬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진 씨의 몸에서 나는 비릿한 땀 냄새와 남편의 욕실에서 새어나오는 비누 향기가 뒤섞일 때 나는 비로소 내가 금기의 정점에 서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제 존재 없이는 잠을 이룰 수 없다고 속삭입니다. 남편이 옆에서 코를 골며 잠든 밤이면 그녀는 벽에 귀를 대고 제 방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소리에 집중한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니터 앞에 앉아 작업을 하다가도 옆집에서 들려오는 작은 생활소음에 온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녀의 땀 냄새, 그 눅눅하고 달큰한 살결의 감촉 없이는 제 안의 마른 갈증을 채울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결핍을 먹고 자라는 기생 생물과 같았습니다. 가끔 복도에서 남편과 마주칠 때 저는 세상에서 가장 평범하고 선량한 이웃의 얼굴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402호 사장님. 또 출장 다녀오시는 길인가 봐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가식적인 웃음을 지으며 건네는 인사.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피곤에 찌든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지나칩니다. 그가 제 등을 돌려 현관문을 열 때 저는 그의 뒤통수에 대고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당신이 방금 잡은 그 문고리에 내 지문이 묻어 있다는 것을, 당신이 누워 쉴 그 침대 위에 내 체온이 남아 있다는 것을 그는 꿈에도 모를 겁니다. 그 우월감과 비열한 쾌감이 제 등줄기를 타고 기분 좋게 흘러내립니다. 여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른 장마가 가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오듯 우리의 갈증도 이제 막 본궤도에 올랐을 뿐입니다. 매일 밤 남편이 깊은 잠에 빠져들면 복도의 정적을 깨고 402호의 문이 소리 없이 열립니다.
발소리를 죽인 채 어둠을 뚫고 건너오는 그녀의 그림자. 우리는 압니다. 이 끝에 기다리는 것이 구원이 아닌 파멸이라는 것을.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이 눅눅하고 끈적한 여름의 열기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불태워 재가 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테니까요. 우리의 지독하고 비릿한 공생은 이 더위가 식지 않는 한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